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캐피탈 촬영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제품 좀 디테일이나 인서트를 좀 따려고 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LVMH가 캐피탈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캐피탈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 과연 캐피탈이 그렇게 할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로 자켓입니다. 캐피탈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옷장에는 하나쯤은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캐피탈의 직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로 자켓 같은 경우는 캐피탈을 이제 대표하는 제품 중에 하나이고, 이 보로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지 같은 이런 원단,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원단이 이제 일본 에도 시대 때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버려진 천이라든지 짜투리 천을 조각조각 덧대서 만든 옷이라고 합니다. 사실 옷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거지 같은 옷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또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짜집기하고 천을 뜯어내고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고심 끝에 나온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로 자켓은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고 있으니까 캐피탈을 좋아하시지만 보로 자켓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사기가 쉽진 않지만 현재 국내 스컬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스컬프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캐피탈 아우터 중에서 베스트 아이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지만 팔 부분에 이런 스마일 패치가 또 귀엽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또 패치들이 약간 레이싱 자켓 느낌 나는 그런 느낌으로 패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패치들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핏이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입었을 때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핏도 디자인도 정말 완벽한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안감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보온성까지 갖춰진 제품이고, 캐피탈 아우터들 중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추위에 약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활용성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이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캐피탈 아우터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것 같아요. 얘는 한 100 중반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캐피탈의 매력에 조금이라도 빠지셨습니까? 제가 캐피탈을 좋아하는 이유가 핏이라든지 디자인도 있지만 저는 가격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제품이 100 중반이면은 비싼 가격이죠. 비싼 가격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캐피탈 옷들을 경험해보면은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하고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켓이나 뭐 보로 자켓이나 이런 제품들은 같이 늙어갔을 때 더욱더 멋스러운 제품들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정말 늙어서도 꾸준히 소비를 하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일본 여행을 하시게 된다 하시면은 일본 매장에 꼭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냐면 매장 컨셉이 정말 미쳤습니다. 어떤 매장에 가면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매장도 있고, 그 매장마다 그 도시의 컨셉을 잘 보여주기도 하면서 캐피탈 대표가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서 모아온 빈티지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캐피탈 매장을 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일본 여행 가신다 꼭 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이자 작년에 가장 소비를 많이 한 브랜드 캐피탈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에도 재밌고 이쁜 아이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제가 캐피탈 촬영을 이제 어느 정도 마치고 제품 좀 디테일이나 인서트를 좀 따려고 하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LVMH가 캐피탈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LVMH 뭐 다들 잘 아시죠? 전 세계 패션 그룹에서 가장 큰 패션 그룹입니다. 그래서 LVMH의 대표인 아르노 회장은 전 세계 손가락에 꼽히는 재벌이기도 하고, LVMH는 루이비통, 디올, 펜디를 포함한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죠. 그 브랜드에서 다른 패션 브랜드를 인수한 거는 사실 크게 놀라울 만한 사실은 아니죠. 근데 그 캐피탈이니까 놀라울 만한 거예요. LVMH가 일본 브랜드를 산 거는 저는 처음 든 소식인 것 같고,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그리고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브랜드가 LVMH한테 지분을 팔았다? 캐피탈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좀 많이 놀랬습니다. LVMH가 캐피탈을 왜 인수를 했을까요? LVMH는 그동안 되게 헤리티지가 있는 그런 명품 브랜드, 예를 들면 이제 유럽 명품 브랜드들을 많이 샀죠. 근데 패션의 트렌드는 계속 변해가잖아요. 계속 변해가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 브랜드만 사서는 패션 시장에서는 좀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래서 LVMH 프라이즈를 통해서 꾸준히 신인 디자이너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기도 하고, 캐피탈처럼 색깔 있는 그런 브랜드를 LVMH에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옷들을 보면은 명품 브랜드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면 어쩌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디올 가방이 원가 8만 원이라는 그런 뉴스가 뜨면서 이태리 프랑스에서만 생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장인 정신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일본이 데님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정통 방식을 굉장히 고수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LVMH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좀 높이 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LVMH는 캐피탈의 매력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킴 존스가 루이비통 디렉터로 있을 때 이제 루이비통 제품들을 이 보로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당시에 크게 관심이 있던 브랜드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콜라보까지 해보면서 캐피탈의 매력에 더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또 콜라보를 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킴 존스가 일본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 일본 문화와 일본 매력에 푹 빠져서 다양한 또 일본의 인맥을 쌓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일본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 캐피탈과 협업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피탈이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루이비통 말고 협업한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캐피탈은 어떻게 될까요? 캐피탈은 일단 일본을 제외하고는 매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브랜드예요. 보수적인 브랜드인데 LVMH에 이런 자본력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공격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보로 자켓이라든지 인기 있는 제품들을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캐피탈의 팬들은 그걸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과연 캐피탈이 그렇게 할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캐피탈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고, LVMH도 어느 정도 그걸 존중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피탈은 그동안 쇼도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에 받쳐주는 든든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쇼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몇몇 도시에는 캐피탈의 정식 매장도 오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지금도 유명하고 매니아층이 있는 브랜드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유명해지고 더욱더 많은 매니아층을 가진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일본 브랜드에서 명품이라고 할 만한 브랜드가 캐피탈이랑 비즈빔이잖아요. 이런 캐피탈과 비즈빔을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명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LVMH에서 크로마츠의 지분도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본 건 아닌데, 이거 말고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버즈라블러가 루이비통 디렉터로 있을 때 굉장히 크로마츠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루이비통과 크로마츠의 협업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LVMH에서 캐피탈 지분을 살 정도면은 사실 크로마츠를 노크를 안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노크를 해봤을
겁니다. 근데 크로마츠의 이제 스타크 대표도 상당히 이제 곤조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좀 놀랐었던 게 크로마츠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한 패션 시상식 같은 데서 초대를 받았대요. 너네를 위한 우리가 상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한번 이 시상식에 나와서 상을 받아가줘 라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내가 왜 가? 상을 줄 거면은 너네가 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패션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라면은 나한테 상을 준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시상식 가서 상도 받겠죠. 근데 스타크는 안 갔대요. 그렇게 곤조 있는 창립자가 아직 살아있기도 하고 과연 LVMH에 팔았을까? 절대 안 팔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르는 거죠. 이 돈의 유혹이 또 엄청났을 것 같기도 하고 돈의 유혹뿐만 아니라 수많은 걸로 유혹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캐피탈 브랜드를 알아보면서 LVMH에 관한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LVMH가 캐피탈 인수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많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